네, 정치여담야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이동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잠시 뒤 3시면 본회의가 열릴 텐데요. 가장 먼저 공천원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해집니다. 이후에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사법 개편 3법이 상정될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사법 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입니다. 80년 사법체계의 틀을 바꾸는 국가중대사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도 없이 더불어민주당 163명의 국회의원 의총에서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논의해서 결정되어도 과연 괜찮은 것입니까? 이것을 근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서 일방을 유리 불리하게 하는 경우, 은닉 위조 등의 증거를 재판소에 사용하는 경우, 이럴 때면은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니 헌법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예. 이 경우에 재판소원이 가능하다는데 이게 예. 왜 문제가 있습니까? 네, 자 그럼 여권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 어떤 내용인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인데 자,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즉,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다퉈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고요. 자,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 거의 2배 가까이 증원하는 법률안입니다. 그리고 형법 개정안은 법 왜곡죄를 도입해서 만약에 재판관이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네, 먼저 김병주 의원님, 네. 이 방송 끝나고 곧바로 국회 네. 본회의에 참석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뭐 아마 무난하게 통과될 것 같고 그 네. 뒤로 곧바로 이 사법개혁 3법 상정합니까? 네, 상정해야죠. 당연히 이것은 빨리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아주 높잖아요. 지금 12.3 내란을 겪으면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고요. 네. 그래서 사법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오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제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통과돼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 보죠. 네. 왜냐하면은 조금 더 말씀드린 법 네. 왜곡죄는 사실은 이것은 문민통제 강화법이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사법부에 대한? 네, 그 사법부도 문민통제를 받아야 되죠. 국민 위에 누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보면은 법을 도구로 국민 위에 군림했던 거고요. 재판 소원수 때도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법이라고 보여지고 대법원 증언은 오래전부터 사실 법원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네. 국민들의 여러 가지 사법 적체도 해소하고 판결의 다양성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조차도 필리버스터 발목을 잡으려고 하니까 스스로 내란 세력과 한몸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뭐 필리버스터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이 대미 투자특별법 특위 운영과 함께 연계해서 반대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시더군요. 방금 문민통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문민통제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치주의의 반대말로 이렇게 언뜻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치주의라는 것이 정치적인 목소리가 큰 사람 그리고 의석수가 많은 사람들 편을 드는 것이 법치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든 적든 그것은 입법부에서나 통용되는 논리인 것이고 사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국가를 운영하는 근간, 원칙, 그 기본 원칙을 설정하고 가자는 건데 이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존립하는 데 최고 기반이 되는 이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을 지금 소위 말하는 사법개혁 3법이라는 이름으로 흔들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뭐 오랜 수기를 거치셨다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이게 국회에서 수기를 거치는 과정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논의가 오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서 야당을 상대로 이 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국민적인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법부의 수장인 조의대 대법원장이 낸 입장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법 개편 3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는데 이게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더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완곡한 반대 입장을 냈는데요. 자, 대법원이 내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서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고 그래요. 대법원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의대는 입이 10개도 얘기할 수가 없죠. 조의대는 내란에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그 이후에도 사법 구테타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유죄 취집 파기환송하면서 실질적으로 대선에 개입을 하고 그 이후도 보면은 조의대 재판부에서 하는 일을 보게 되면은 윤석열을 뭐 시간 단위로 해서 풀어주질 않나. 지금 또 내란에 대한 재판도 지금 내란 수괴를 무기징역하고 봐주는 이런 형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법개혁은 조의대 대법원장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과 법원에서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조의대 대법원장은 저렇게 얘기할 게 없고 개혁이 본인이 대상이라는 걸 명심하고 입을 다물고 속고대죄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실제 수사받고 법정에 서야 되는 것이 저는 조의대 대법원장이라고 봅니다. 네, 조의대 대법원장의 입장 그리고 조의대 대법원장의 그간의 행적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신데 유희동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참 조심스러운데요. 정치권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3권이 분립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한 의견을 갖는 것은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비판적인 것까지도 존중을 하죠. 그렇지만 지금 이러한 음모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 근거 없이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조의대 대법원장과 그 사법부가 책임을 지고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물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들을 그냥 말장난, 말폭탄으로 이것을 덮는다고 해서 그 분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의대 대법원장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잘못을 물으면 되는 것이고 그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하면 지금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탄핵을 하면 되는 것인데 네. 그렇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말로만 비판을 하고 오명을 더 씌운다면 저는 이것은 조의대 대법원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기본 질서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내일 열릴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또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초 본회의에 충남, 대전, 전남, 광주, 대구, 경북 지역의 행정통합법도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여야간 접점을 찾지 못해서 무산됐었습니다. 잠시 전에 이 광주 전남 통합특별법만 법사위에서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김병주 의원님, 일단 가장 말이 많이 나왔던 게 충남 대전 통합 네. 법안이잖아요. 네. 이 정도면 충남 대전 통합은 이제 지방선거 전에 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충남 대전, 대전 충남 네. 특별법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국민의힘 행태를 보면은 진짜 어이가 없어요. 국민의힘이 원했던 법입니다. 성일종 의원이 저는 대표 발의한 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충남 대전, 대전 충남에 대한 통합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는데 우리가 받으니까 지금 또 나서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적인 조류는 통합입니다. 그리고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시대적인 아주 큰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실제 통합 정책을 추진하는데 지금 못하면 못합니다. 지방선거 전에. 그렇기 때문에 대전 충남, 충남 대전 또 대구 경북, 경북
대구 경북 두 개 다 같이 쓰는 게 좋죠. 네. 그래서 꼭 통과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유희동 전 의원님 일단 저도 충청도 사람이라 굉장히 관심 있게 쳐다봤는데 이 한 9개월 전에 네. 이장우 대전시장하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대전과 충남은 통합돼야 한다. 네. 필요성을 역설하고 네.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9개월 뒤에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겁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네. 민주당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은 대전, 충남, 충남, 대전에 통합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취지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고요. 성일종 의원이 낸 특별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그 법안을 읽어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성일종 의원이 낸 법안을 기초로 해서 이장우, 김태흠 지사와 시장은 합의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지금 국회 안에서 논의가 되면서 성일종 의원이 주장했던 주요 핵심 내용들은 다 빠진 상태에서 겉모습만 네. 법 제목만 지금 이렇게 통합특별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전남과 광주가 오늘 통과가 됐는데 네. 여기에 보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충남 대전 특별법안에는 이것이 의무가 아니고 재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충분히 담보가 되지 않으면 이 법안에 대한 찬성을 하는 것 자체가 충남 대전 도민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이것은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72%까지 나오고요. 네. 실제로 이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찬성하는 의견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취지에는 동의를 하나 네.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충남 도민과 대전 시민의 이익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을 갑작스럽게 국민의힘이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렇게 반대를 한다라고 덮어씌우면 좀 곤란하겠다. 특히 민주당도 이 사실을 잘 아시겠지만 네. 정청래 대표가 야당한테 무슨 회담을 하자고 제의를 하거나 뭐 논의를 하자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법안에 관해서만큼은 장동혁 대표랑 단판을 짓자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민주당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뜻한 대로 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알맹이가 빠졌다. 즉 통합만 있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지금 전남, 광주에 대해서는 의무인데, 자 충남, 대전에 대해서는 재량이다. 즉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중앙정부의 권한을 통합을 해서 많이 위임하겠다는 네. 것이 이재명 정부의 방침이죠. 실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지역이 소외되고 불균형되게 국토가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서 5국 탐특을 공약으로 했고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대적인 조류가 점점 통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맞이해서 통합으로 갔을 때 에너지가 많이 발휘가 되고 또 자족 조시를 만들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런 거대 담론에서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동의를 했고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문구 한두 개는 또 수정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법이 발의된다 하더라도 또 부족하면 수정하면 되는 것인데 본인들이 문제 여기에 통합하자 해놓고 지금 뭐 사소한 건수 한두 개를 갖고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고 진정으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의 어떤 이해관계에만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전 충남 통합됐을 때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셈법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정치인은 진정으로 도민과 시민만 바라보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인데 스스로 그런 것들을 걷어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충남이나 대전 시민 도민들은 많이 분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 장동혁 대표와의 대전 충남 통합 관련 회담을 좀 받아들여서 거기서 법안을 고치거나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 두 분 다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회 이게 이제 주민 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금 72% 여론조사가 나오는 네. 거를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와야지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돼서 이 통합이 형식적으로 법적으로는 될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통합에 대한 목적이 중앙정부의 지원, 충분한 지원을 통해서 이 통합된 행정 체계가 원활하게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자는 것인데 제목만 통합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는 것을 두고 뭐 대전 또 충남 도민들께서는 화를 내실 거다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냥 민주당의 목적은 통합하는 것이 목적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 충남 도민들, 대전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네. 통합의 방향하고는 전혀 먼 것을 계속 일방적으로 주장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가 이제 오늘로, 어제가 100일이었으니까 네. 오늘로 99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통합이 돼야 거기 통합단체장을 또 뽑을 텐데 이 99일 안에 통합 다 마치고 통합단체장까지 뽑을 준비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2월 임시회기에 꼭 본회의를 통과해야만이 그 시간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번 지자체 선거 이전에 이게 통과가 안 된다면은 아마 이것은 물 건너갈 확률이 많습니다. 이미 대전시장 뽑히고 충남도지사가 뽑힌다면은 네. 나중에 양보 못하고 또 4년 후를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시대적인 거대한 흐름에도 안 맞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충남 대전은 또 지역 균형 발전에서 소외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충남과 대전을 생각한다면은 국민의힘은 빨리 여기에 응해서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잘 모양새 있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응해줘. 돼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광주 전남 통합은 네. 지방선거 전에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도 그냥 불확실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통과만 된다면은 2월 임시회기에 통과만 된다면은 지방선거에서 통합지자체장을 뽑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명칭만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당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국민들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미래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는 이런 대명제 속에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비전에 동의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용했던 여론조사 결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전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대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2,153명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인데, 자, 이 통합에 주민투표가 필요하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가 49.6%, 그냥 필요하다가 22%, 합계 71.6%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